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김민지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통계청에서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통계 자료를 모은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데이터 뉴스에서 살펴보시죠. 네, 사회 현상은 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이 때문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알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회 지표를 살펴보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의 한국 사회 지표는 우리나라 사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또 국민의 삶과 관련한 전반적인 경제, 사회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난 1979년부터 매년 작성되어 오고 있는데요. 일단 주목해야 할 것은 취업자의 취업 상황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대학교,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67.7%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계열별로 보면 의학 계열이 83.3%, 공학 계열이 71.7%로 가장 높았고 자연, 사회, 예체능 계열은 64.2%, 교육 계열은 64.1%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인문 계열은 57.1%로 취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임금 근로자는 35.9시간, 비임금 근로자는 46.8시간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0.7시간, 0.3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의학 계열과 공학 계열을 빼면 모두 취업률의 70%를 밑돌았네요. 취업 시간이 줄어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취업률은 상승할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욱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도 계속 증가했는데요.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13만 8천 원으로 전년보다 11만 원 늘어서 작년 기준으로 196만 9천 원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반면 지난해 15세 이상 국민의 평균 여가 시간은 평균 3.5시간, 휴일 5.4시간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0.2시간, 0.1시간이 늘어서 워라밸을 알 수 있는 여가 시간에 대한 충족도는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임금 격차가 높아진 부분은 상당히 아쉽지만 반면 워라밸 자체는 높아졌다는 것이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삶의 만족도 부분을 살펴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중 60.7%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보다 3%포인트가 낮아진 수준인데요. 더욱이 삶의 만족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월 300만 원 이상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300만 원 이하로는 소득과 삶의 만족도가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회적 고립감의 경향도 비슷했습니다. 월 소득 300만 원 이상부터는 소득이 얼마나 더 많아지든 외로움을 느낀다는 비율이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그보다 소득이 낮아지면 외로움을 느낀다는 비율도 점점 더 커졌습니다. 300만 원 이상부터는 외로움을 느낀다는 비율이 모두 20% 미만이었지만 200에서 300만 원의 경우는 28.5%,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경우는 33.9%,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43.1%가 돼서 저소득일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고 외로움을 느끼는 비중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일정 이상의 소득은 필요하다는 거네요. 이렇게 된다면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질수록 이에 따라 박탈감도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죠. 이번 조사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미래 노동력을 살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13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 중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69.6%,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30.4%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 3명은 자녀를 낳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상당히 높은 비중인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연령이 낮을수록 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비율이 높았는데요.
결혼 후 자녀가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60세 이상에서는 11.8%에 불과했지만 50대에서는 19%, 40대에서는 32.9%, 30대에서는 40.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대에서는 48.5%가 자녀가 필요 없다고 응답했고요. 13세에서 19세의 경우는 과반이 넘는 53.6%가 자녀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또 초졸 이하에서는 18.9%가 자녀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한 반면 대졸 이상에서는 36.2%가 자녀가 필요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10대의 경우 50%가 자녀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출산율도 상당히 낮아질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산화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의 자연 증가분은 마이너스 5,719명을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출생생구가 사망자보다 훨씬 적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1분기 기준 인구가 자연스럽게 감소한 건 인구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요. 합계 출산율 역시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더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생산 연령 인구는 2019년에 인구수의 72.7%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45년 후인 2065년에는 고령 인구보다 더 적어질 거라는 암울한 예상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생산 가능 인구의 부양에 대한 부담도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네, 여전히 취업률도 낮고 더욱이 아이를 낳겠다는 비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득에 대한 자신감도 미래에 대한 확신도 떨어진다는 방증이겠죠.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서 평균적인 삶의 만족감도 높아지고 아이를 낳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국민들 사이에 심어질 수 있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바보다.